두 번째는 이제 철강 관련주입니다. 철강 관련주요? 예,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네. 철 관련 내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포스코, 그쵸. 뭐 종목 뭐 현대제철, 네. 뭐 동국제강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좀 그 언급해 잘 드릴 것 알고 같은데 있죠. 투자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네. 좀 분분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장기 업황에서 한번 담아둘 만한 종목에서 철강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올해 초에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에서 광산댐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네. 1분기 철강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이제 글로벌 철강사들이 이러한 것에 발맞추어 3월에서 4월 정도에 이제 가격 인상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마진성이 개선되는 그쵸.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4월에 중국계 철강 가격 상승에 의해서 또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 SOC나 대규모로 소위 말해 때려 지어야 되는데 네. 때려 지으려면 철강이 시멘트와 필요하겠죠. 철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 지수나 경기 지표적인 반등에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 를 비롯 이런 철강주를 비롯해서 네. 뭐 풍산이라든지 뭐 고려아연 이런 친구들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가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이 뛰고 그쵸.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는 또 많이 굉장히 빠지는 많이 빠지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그 많이 아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차트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가는 친구들부터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우선 네. 세베아 스틸입니다. 세아베 스틸입니다. 어제 많이 가고 오늘 살짝 빠졌는데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터 느낌으로 쫙 올라갔다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가는 그러네요. 거래량도 살짝 터지면서 지금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철강건속 대표 종목으로 코스피 시총으로 7,500억 정도. 철강 관련 주로 보인다면 아직까지 조금 그 사이즈가 작다고 보여지지만 네, 좀 좀 좋은 흐름. 생소한 종목이긴 해요. 이름이. 네,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이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입니다. 네, 동국제강도 볼게요.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많이 아직 좀 못 가다가 이제 좀 가면서 관심을 좀 가질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7,625억 시가총액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쵸. 이것도 이제 옛날에 살짝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한번 가다가 날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시가총액 큰 친구가 날아가는 날이 흔치가 않는데 그쵸. 이런 날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니까 네. 이 종목도 한번 중장기로 보신다면 지금 주봉이나 월봉 사이로도 아직까지 저점에서 크게 반등을 해 보였다고 보지 않고요. 네. 저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완전 옛날이긴 한데 고점과 저점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동국제강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거의 대표죠, 뭐. 네, 그쵸? 대표 종목이고 네. 이거 시가총액부터 확 커졌죠. 6조 3천억 원입니다. 음. 이 친구의 특징적인 하나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황의 대표 종목 포스코와 함께 국내를 맞습니다.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흐름에 대비해서 하락폭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큽니다. 네. 작년 9월에 고점 기준 55,000원 기점, 58,000원을 기점으로 봤을 때 10월 달에 이제 10월 30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주식에서 모멘텀을 너무 갖고 있는 힘들었죠. 날입니다. 네. 그날이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중에서 저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10월 30일 그때. 찍으면 네, 되고요. 그쵸. 대북 관련주를 찾아보자 그러면 작년에 5월 중순에 한번 5월. 그때 네. 갭하락 찍고 다시 반등하면 그게 다 대북주다. 네.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현대제철도 지금 최근에 좀 판가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나 뷰나 유지되어 있고 네. 추세선을 돌파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모아갈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 종목인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볼게요. 어떻게 보면 아직 제일 크다 보니까 종목군에 대한 뷰가 아직 느리네요. 예, 네. 23조 음. 이렇게 되니까 네. 정말 좀 더 가야 될 무게감이 종목이긴 해 있어요. 무게감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덜 가는 부분도 있고 호가창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황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대장주나 가장 큰 시가총액 그 위주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잠깐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조금 논외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업황의 반등에서 1월부터 정말 1월 효과를 제대로 누린 느낌, 종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업황에 대한 반등이나 우려감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먼저 상승하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0.32% 빠져서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수급적으로 살짝 살펴봐도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은 살짝 조금 팔고 있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을 오히려 이끄는 종목이 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SK하이닉스도 한번 보시면 네. SK 하이닉스 볼게요. 아직까지도 굉장한 저평가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쵸. 이것도 1월 효과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좀 덜하지만 느꼈네요. 예, 네. 조금 그래도 시세를 주는 모습 갭 상승과 갭 하락도 종종치 않게 보여주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업체이고 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같은 친구도 한번 반등을 줄 때 한번 시원하게 주면서 이게 턴어라운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앞에 친구 세아베스트리나 동국제강 같은 친구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